아 요새는 이게 워낙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한 50까지도 댄스 가능합니다. 지금도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아 제가 볼 때 충분해요. 네, 나중에 막 인공 관절 달고. 그럼 나 춤 안 해도 되겠다. 여기다 정보 입력하면 그치. 되잖아요. 3분 20초에 손 뻗어 이렇게. 나중엔 아예 그냥 관객석에서 같이 봐. 그런 순간 우린 직업을 잃습니다. 그런 일도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궤도의 과학 속으로 이분들이 여기 오실 거라고는 상상 못하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굉장한 실력파에 외모도 뛰어나고 뭐 칭찬을 뭐 해서 뭐 합니까? 스트레이키즈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렉입니다. 야 잘생겼다.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방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한입니다. 와, 근데 진짜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해요. 궤도 왜 이렇게 얼굴 크냐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도 여기 앉잖아요. 제 얼굴 되게 작은 편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찬님이 리더시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런 각오로 이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다 연습생이었는데 다양한 팀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합도 보고 뭐 어떤 능력인지 이런 거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 팀이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럴 때 회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합을 짜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자유월평이나 뭐 이런 월말평가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저희가 되게 자유롭게 다양하게 팀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맞춰갔던 것 같아요.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리더라는 것부터가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리더와 함께 이렇게 딱 뭉친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심지어 이게 대부분이 직접 내부에서 작곡 작사하신 거라는 게 맞습니다. 대단한 분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뭐 저희는 데뷔 전부터도 저희가 저희 음악을 네. 계속 만들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되게 중점으로 생각하는 게 물론 저희의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제 새롭고 다양한 이제 음악도 많다 보니 하나씩 다 한번 해보자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 친하다 보니까 어떤 도전할 때 다 도와주는 느낌. 맞습니다. 일단은 그룹명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스트레이키즈, 뭐 길 잃은 아이들, 헤매는 아이들, 뭐 약간 이런 방황하는 느낌이잖아요. 아이들. 방황하는 맞아요. 아이들. 데뷔하고 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여전히 좀 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끼리 서로 장난치느라 엄청 바빠요. 근데 그게 사실 재미죠.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뭐 학원 가고 뭐 회사 가고 할 때 솔직히 힘들잖아요. 뭘 하든. 왜냐면 어쨌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러면 자기가 정말 영혼 끝까지 그 에너지를 짜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재미 요소들이 있어줘야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때 약간 티격태격 이게 너무 재밌거든.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 가고 회사 가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런 게 정말 많군요. 네, 엄청 많아요. 뭐 최근에 기억나는 아이 같은 일 있습니까? 저희가 컴백을 하기 전에 항상 여행을 갔었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멤버들만? 네, 맞아요. 5월인가 6월이었나 그때. 맞아. 아직 날씨가 좀 추웠었는데 바다 앞에서 같이 산책을 하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상타를 하고 그 티셔츠가 바다로 떠났어요. 상타를 하고 막 놀고 있는데 놀다가 그 내 티셔츠 바다로 어디 갔어? 영원히 떠났어요.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없어졌어요 그냥. 그럼 상타라고 돌아가다니시는 네. 거예요? 또 랩잘, 춤잘로 다툰 일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 두 명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들려주시죠. 뭐부터 꺼내야 될까? 8년 전에 단체 근무를 맞춰야 되는 그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춤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친구가 이제 랩을 담당을 어. 하고 있어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자꾸 틀리고 안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제가 한이한테 하나 근데 이 부분 안무 좀 맞춰보자. 그때 나왔던 명대사가 이제 넌 랩이나 잘해. 제가 얘한테 넌 랩이나 잘해. 그래서 내가 얘한테 너는 춤이나 잘해. 그래서 랩잘, 춤잘. 이게 두 명의 키워드예요. 너가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야, 넌 랩이나 잘해. 맞아요. 이거구나. 제가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때가 조금 때 네, 생각해보면 말투도 그렇게 나쁜 말투가 아니고 이거 계속 틀리니까 개선을 위한 피드백. 이거 친구니까 이걸 그치, 개선해줬으면 좋겠어. 그걸 제가 너무 꼽게 되는 거예요. 제 귀에서는 이제 너만 틀려서 너밖에 안 보이잖아 이렇게 들리는 거죠 나한테는. 근데 이거는 되게 논리적인 접근인 게, 야, 너 이렇게 춰야 돼. 야, 너나 잘해. 근데 잘하고 있거든, 춤을. 할 말이 없잖아. 못하고 있는 게 뭘까? 난 랩 잘하니까. 야, 너 랩이나 잘해. 한님이 논리적으로 논리적이네. 순간적으로. 그쵸. 왜냐면 그때 너나 잘해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맞아요.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피드백을 주는 거야.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이때 찬님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나 뭐 하고 있었냐? 형 옆에서 보고 있었겠죠.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는 기다리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형 그 소리 많이 들었었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찬님은 그때 뭐 랩 잘 춤 잘 시켰던 거죠?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근데 전 그때 이제 연습생 기간이 길었어서 좀 완성이 좀 돼 있었고. 근데 그래 봤자 이 정도야 20살 21살이었어요. 맞아요. 그래 지금 봤자 생각해 보면 어려. 애기예요. 맞아요.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우리 진짜 다 애기. 다 애기였네. 좋습니다. 그 컴백할 때마다 로고색 혹은 로고 내에 있는 K 맞아요. 색이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게 어떤 색입니까 이번에? 이번에 노래에 약간 그 파란색이 좀 중점돼 있어요. 일단은 그 곡 전체에 어떤 색깔들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정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번 앨범을 근데 파란색 이러면은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1차원적인 느낌, 1차원적인. 이번에 K는 파란색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세슘의 불꽃 반응색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번 앨범의 K는 어떤 색입니까? 세슘의 불꽃 반응색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오, 멋있는데요.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팡 터지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불꽃 반응이나 화학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그 뮤직비디오나 좀 많이 녹여내는구나. 그리고 곡의 약간 패턴들도 좀 구조화되어 있는 느낌이 또 화학식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세슘의 불꽃 반응색을 생각했습니다. 세슘의 불꽃 불꽃 반응색을 반응색입니다. 활용했습니다. 이거 이러면 이 느낌이 좋잖아. 예를 들어 기자분이 딱 질문하세요. 바로 말하면 외운 것 같이 하면 안 돼. 이번에 K는 무슨 색이죠?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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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뭐랄까. 세슘의 불꽃 반응색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세슘을 아시나요? 오, 이것도 좋다. 혹시 고니를 아시나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세슘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또 대응법이 있어요.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좋습니다. 다음 앨범 색깔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불꽃반응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데뷔한 지 이제 6년? 근데 지금 인기는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만해지는 지역이 없이 계속 달리고 있다. 이게 좀 체감이 되세요? 약간 이 예전과 다르게 어.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알아보면 그때 되게 놀랍긴 해요. 저 아세요? 약간 아니 이런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무조건 저를 아세요? 그럼? 느낌. 맞아, 저도.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아세요? 알아주는 경우가 인사하면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십니까? 같이 저를 아십니까? 약간 이런. 와 많이 스트레이키즈다 와요. 그러면 저를 아세요? 진짜 좋습니다. 내년에 손흥민 선수 소속팀 홈 경기장으로 유명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맞아요. 네, 여기서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콘서트를 합니다. 진짜로요? 예, 이거는 역사를 쓴 건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아니, 진짜 영광. 네, 저희가 페스티벌 같은 걸 항상 좀 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도 막 탄 눈에 다 담기지 않는 사람들이 다 환호해 주니까 약간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연하기 전에 그 팬들이 떼창을 먼저 하고 우리가 등장을 하거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심장이 터져. 한님은 어때요? 비현실적인 일이라 생각해서 그 순간을 딱 마주할 때 정말 네. 꿈인가 이런 느낌이겠네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냥. 최초라는 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그 아폴로 12로 달 착륙 최초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처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과학자들의 방향이 달라져요. 갈 수 있구나. 그럼 달에서 우리가 뭘 가져올 수 있을까? 달에 있는 어떤 걸 통해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재미있는 게 과학자는 그 최초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학자들은 이제 그 최초로 된다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도 비행기가 날 수 없다라는 거를 몰랐을 때 라이트 형제가 날았잖아요. 근데 날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한단 말이야. 야, 그거 안 되는 걸 왜 하냐? 근데 날았잖아. 나는 순간부터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야. 날 수 있구나. 예전에 그 양자 컴퓨터도 그랬어요. 양자 컴퓨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만든 미래의 컴퓨터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들어와 있고, 근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은 아예 방식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 양자역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어려울 거다.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컴퓨터랑 아예 달라요. 엄청나게 냉각을 시켜야 되고 연산 자체가 예를 들어 0101로 돼 있잖아요. 컴퓨터가. 양자는 0과 1이 중첩돼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된 거라 비트가 아니라 큐비트라는 애들을 중첩시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명령을 할 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선택지로 가자. 얘는 0과 1이 중첩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선택지가 한 번에 그냥 중첩돼 있는 상태로 결정이 나는 거죠. 이거를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제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시카모아라는 양자 컴퓨터를 딱 만들고 이게 등장해서 된다라는 걸 보여준 순간 이제 모두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스트레이키즈의 콘서트가 바로 이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와 비슷한 상황이다. 네.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하겠다. 양자역학 컴퓨터를 아시나요?
근데 진짜 K-팝 아티스트 최초로 한 번도 한 적 없는 곳에 가서 콘서트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스트레이키즈 후배들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선배 가수분들께서 가수님들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저희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 그건 맞지만 토트넘 호스파 스타디움 양자역. 네. 선배 해봤습니까? 선배 가수분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제 연말입니다. 그죠? 연말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연말. 그러니까 만약에 스케줄이 없다면 만약에 오프하는 날이 생겼다. 제가 이번에 집에다가 해바라기를 사놨거든요. 제가 잘 아는 그 꽃집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해바라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를 앞에 두고 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따뜻한 코코아 마시멜로 들어있는 거 먹으면서 자이언티의 눈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장면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네, 저는 이미 다 상상하고 NF. 있어요. 해바라기가 좀 꽂힌 이유가 있나요? 저 원래 꽃을 되게 좋아해서 아. 그림을 그리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꽃은 항상 들어가거든요. 아 일단 그림을 그리실 때 꽃을 네. 꼭 그리시고 근데 해바라기는 저는 몰랐어요. 해바라기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한테 해바라기 이미지는 그냥 넓은 들판에 있는 해바라기만 상상해가지고 맞아, 이거를 맞아. 어떻게 갖고 오지를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조그만한 해바라기를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꽃집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거 구해줄 수 있어요? 이러고 구해다 주셔가지고 아 근데 단골 꽃집 사장님이 있는 것부터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네. 왜냐면 아니 보통 꽃집 사장님하고 연락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집에서 잘 자라고 있나요? 아직 못 봤어요. 오늘 아. 배달돼가지고 달려가서 해바라기 이쁜 화병에다 딱 넣어놓으려고. 그렇군요. 정말 얘가 해를 보는지 한님 어떠세요? 저는 너무 디테일하게 말했는데 소박하게 가까운 데로 여행을 한번 그쵸. 가고 싶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세요? 네, 여행이 그 옛날에는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여행을 몇 번 가다 보니까 자연에서 받는 에너지 같은 게 사람을 되게 긍정적이고 좀 밝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이 또 네. 영감을 주고 여행 간다. 뭐 혹시 누구랑 가고 싶습니까? 멤버들은 다 바쁘다. 그냥 소박하게 그냥 전철 타고 남해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럼 혼자 여행을 좀 좋아하세요? 저는 혼자 여행은 안 가봐가지고 어. 웬만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 지인들, 멤버들이랑 멤버들이나. 가거나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행 너무 좋아요. 또 좀 틈이 나서 여행을 좀 다녀오실 수 있기를. 이거는 회사에서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줘. 왜냐하면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쵸. 뇌 활성화를 위한 뇌 운동. 그쵸. 일을 하기 위한 거 이거는. 그쵸. 우리 찬님 어떻습니까? 저요? 한국은 이제 또 연말 되면 겨울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이제 호주에서 왔는데 호주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럼 남반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홀리데이 시즌 때 항상 바다를 갔었어요. 아.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가지는 못하니까 햇빛 쨍쨍한 그런 바다 영상 보면서 와 그때 그랬지라고 아 아마 예전에 최근에 또 찍어놓은- 그런 모습 봤을 거예요. 독특했어요. 아니 근데 현진님 네. 해바라기 보는 거 독특해요. 아니 누가 독특하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 해바라기는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형은 그냥 이 형이 방에서 계속 안 나오길래 뭘 하나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호주 바다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아 거예요. 진짜. 이거 짠한데 이건 좀 바다 영상도 막 노래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찐 바다? CCTV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약간 라이브 스트림. 맞아요. 때는 정말 그냥 막 힐링 영상 같은 느낌으로 이런 근데 거. 이해는 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맞아요. 이후로 호주를 갔다 와서 너무 좋았어요. 조금 해소가 다행이었어요. 되셨고. 네. 다들 뭐 바라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바라보는 걸 좋아하세요. 연말에 좀 듣기 좋은 스트레이키즈 노래가 있다. 요거를 좀 들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악동 같은 느낌의 크리스마스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은 감성적인 걸 느끼기보다는 되게 신나게 놀고 싶고 가슴이 뻔뺑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연말에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느낌. 파티 같은 느낌이지. 나 아직도 크리스마스 때 그 노래 듣긴 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작권 문제로 틀 수 없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또 제가 이제 과학 질문을 몇 개 들었는데요. 너무도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또 이 질문보다도 왜 이런 질문을 떠올렸느냐 그게 다른 저는 궁금한 거야. 일단 우리 차님부터 네. 시간 여행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요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뭐 활동을 하거나 뭐 무대를 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게 와 내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서 이제 안 틀리게 하면 되는 거를. 근데 만약 내가 그랬다면 틀린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 뭔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담하는데 틀린 거 아무도 모릅니다.
실수한 거를 본인들은 아는데 아 그쵸. 보는 분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나한테는 내가 생각하던 모습이 있으니까 살짝 실수가 이제 좀 크게 다가와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시간 여행은 사실은 과학에서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되게 많이 다뤘던 주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절대적이죠.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절대적이다. 이건 이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 이 공간이 뭐가 바뀝니까 계속? 그대로 있어요. 시간 뭐 예를 들어 오늘 오후 5시, 내일 오후 5시 큰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항상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내일 2시에 보자. 절대적이지 않다면 2시에 못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2시에 보자.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과 공간은 바뀌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라고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죠. 영국의 과학자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그걸 튼 거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시간과 공간은 계속 바뀐다. 그럼 계속 바뀌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스트레이키즈도 퍼포먼스를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멤버들이 있고 서 있는 멤버도 있으면 그 기준을 바탕으로 같이 대열을 움직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바뀌는 걸 알아요. 모두가 바뀌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지금까지 뉴턴은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를 바꿨거든. 그래야 깔끔하니까. 그쵸. 예를 들어 내가 어디로 갔다. 그럼 시간과 공간을 두고서 내가 이동한 걸 보니까 아, 네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걸 아는 건데.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은 뭘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한 게 이 세상의 절대적인 건 오직 딱 하나인 거야. 바로 빛의 속도. 거기서 시작돼요.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요. 지구에서는 근데 의미가 없죠.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 그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시공간의 변화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우주로 나가면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가 그렇죠. 인터스텔라는 또 여기에 굉장히 중력이 강하면 또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재밌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3번 봤어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저는 100번 봤어요. 와. 네. 거기에 이제 밀러 행성이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 블랙홀 때문에 중력이 너무 강하니까 시간이 느려져서 나는 잠깐 갔다 왔는데 내 딸이 나보다 늙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로 위성을 띄우면 위성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잖아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중력이 약해. 그럼 빨리 움직이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고 중력이 약하니까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시간이 느리고 빠르고를 이게 딱 합쳐갖고 이걸 보정해주지 않으면 위성에 있는 시간이랑 지상국의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보정해줍니다. 맞추는 거구나. 맞춰요. 안 맞추면 우리가 지금 받는 뭐 GPS 신호라든지 통신 위성 이런 것들이 정확한 시간에 우리한테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정해줘. 그게 실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시간을 되돌리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거죠. 이제 간단한 방법은 아니고 예시를 들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거기서 도르마무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도르마무 싸울 때? 계속 오잖아. 거래를 하러 왔다 이러고 들어오잖아.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시간성 패곡선이라는.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그 시간의 변화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공간을 고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르마무랑 닥터 스트레인지 싸움을 보시면은 같은 공간에서 싸우는 거죠. 시간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공간을 고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되돌린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시간을 되돌렸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시간성 패곡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차님도 얘기할 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조금 아이스러운 질문. 이것보다 이제 차님 난 스트레이트 퀴즈잖아. 더 깊어지는 거야. 시간성 패곡선을 가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깊이가 나오는 거야. 깊이가. 시간선, 표곡선. 누군가가 질문하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 질문보다 훨씬 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후회해가지고 나 진짜 시간 되돌리고 싶어 이러면 시간선 패곡선 말한 거야? 시간성 패곡선 말하는 거지. 근데 발음이 꼬이면 그럼 갑자기 아니에요. 바보처럼 보여. 시간선, 표곡. 시간성 패곡선. 시간선, 패곡선. 시간성이었냐? 시간선이었냐? 아까 그 불꽃색처럼 너 시간성 패곡선을 가정했니? 일단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멘탈이 나갑니다. 네. 멘탈이 나가면 됐어. 어떤 시간을 되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시간성 패곡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힙해 보인다. 제 목적은 대중이 과학을 이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과학에 익숙해지면 좋겠어. 스트레이키즈도 우리 음악을 자주 들어주세요. 그들이 이 음악을 다 이해할까?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놨고 원곡자만이 알고 있는 굉장히 심오한 게 담겨 있는 거야. 근데 왜 들어보러 갑니까? 그들이 이 음악에 익숙해질 바라는 거야.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을 이해하는 대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키즈의 음악에 익숙한 대중을 만든 거죠. 그게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와우. 와 미쳤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성 패곡선을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스트레이키즈가 어디 가서 시간성 패곡선 얘기를 해. 그럼 대중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처음 듣는 얘기잖아. 근데 어쨌든 그 용어가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시간 여행에 대해서 봤을 때 시간성 패곡선인가 이런 것들 개념들을 나중에 찾아보게 됩니다. 궁금해서. 그렇게 그들도 익숙해지고 결국 과학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적어놔야 돼. 정말 진지하게 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과학 용어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과학 대중화에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다음 타이틀 제목이다. 시간성 더 멋있게 그냥 패곡선. 이게 패곡선 하니까 뭔가 닫혀있는 선이잖아요. 패곡선. 그 안에 시간과 공간과 빛의 속도에 대한 얘기 들어가는 거. 약간 그거 같네.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시간이 아예 정신과 시간의 방. 정신과 시간의 방. 정신과 시간의 방. 그게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죠. 왜냐면 거기만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 방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던가 아니면 굉장히 중력이 강한 곳에 있으면 인터스텔라는 느리게 가는 거예요. 와 재밌네. 좋죠. 재밌죠? 과학 재밌죠? 와 이거 약간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 너무 근데 재밌네.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지구에서 어느 한 방만 중력을 그냥 강하게 만들면 그쪽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중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질량이 어마어마해져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질량이 있으면 이미 지구가 무너집니다. 대신에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엄청난 질량의 천체에 갔다 오면 이제 나는 안 늙었어. 근데 지구는 수십 년이 흐를 수 있죠. 물론 어마어마한 질량의 그 천체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어요.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근데 가지를 못해. 이미 가다가 죽어요. 그쵸. 궁금한 거 또 하나 생겼어요. 지구가 있고 다른 행성이 있잖아요. 어. 근데 다 다른 중력이 그 젤로 가요.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가능하다면 네, 가능하다면. 가능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 도착을 하는 시간이 여기 시간이랑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년을 있으면 다시 빛의 속도로 돌아갔을 때 여기는 그 1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실제 생물학적으로 시간 안 흐르는 거죠. 물론 빛의 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멤버들은 이제 마흔이야. 근데 나는 아직도 20대야. 그럼 나 혼자 솔로로다가 이제 꿀을 빠는 거죠. 왜냐면 이제 멤버들이 나이가 들어서 춤을 못 춰. 근데 스트레이키들은 마흔에도 추겠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요새는 이게 워낙에 그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한 50까지도 댄스 가능합니다. 지금도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네, 나중에 막 인공 관절 달고. 그럼 나 춤 안 해도 되겠다. 여기다 정보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치. 3분 20초에 손 뻗어 이렇게. 나중에 나의 그냥 관객석에서 같이 봐. 그러는 순간 우린 직업을 잃습니다. 그런 일도 있겠죠. 이제 또 우리 한님의 질문인데요. 네. 외계인은 실존할까요? 이건 또 어떤 취지의 질문입니까? 외계인이라기보다는 행성이 있고 이렇게 다 보이면 은하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평행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우리 입장에서 외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외계인이 존재할까? 과연 우리랑 어떤 같은 지성을 갖고 있는 네. 외계 지성체, 외계 생명체와 외계 지성체가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이끼 같은 애들도 생명체거든요. 근데 얘네는 사실 우리가 뭐 대화를 시도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지성체 특징은 통신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와 외계 지성체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을 이제 천문학자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수학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을 가보면은 여러분들은 외계 지성체입니까 생명체입니까? 물어보면 이제 생명체, 이끼, 지성체, 사람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지성체라고 손을 들어요. 지성체는 수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손을 대요. 저런. 알고 보니 저는 생명체였네요. 나도 생명체였구나. 근데 그 이유가 외계에서는 소통을 해야지 그 지성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외계에서 근데 통신이라는 건 언어잖아요, 언어. 그럼 우리가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뭘까? 공용어가 뭘까? 과학자들의 판단은 이것은 아마 수학밖에 없다. 뭐 한국어 아니면 뭐 지금 공용어로 많이 쓰는 영어 이런 언어들은 인간이 발명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냈어. 수는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을 우리가 그냥 찾아낸 거, 발견한 거죠. 한계라는 개념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계라는 건 원래 우주에 있던 겁니다. 두 개도 마찬가지. 그쵸. 그러니까 아마도 발달한 지능의 외계 지성체들은 역시나 수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것이다. 결국 소통을 수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지성체.
그럼 정말 이 외계 지성체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진짜 에일리언 외계인 같은 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평행세계라든가 그런 것처럼 나랑 있는 똑같은데 외계 또 하나의 지성체라는 거는 사실 확신은 잘 안 가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시면 여러 공간이 바뀌고 다른 옷을 입고 있고 막 이렇게 계속 화면 전환이 네, 되잖아요. 맞아요. 약간 나는 똑같은데 평행 우주의 다른 나 같은 존재 막 등장을 하고 막 연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은 외계 생명체, 외계 지성체는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있을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근데 놀랍게도 있어. 근데 우리 지구 같은 환경이 굉장히 유니크해 보이지만 사실 태양 같은 항성 옆에 딸려 있는 하나의 돌멩이. 그리고 이 태양 같은 애가 우리 은하 안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은하 안에서 태양이 수천억 개 있는 건데 그럼 지구 같은 애 셀 수 없겠죠. 근데 그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어요. 즉 무한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흔한 상황이란 말이야. 지구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한쪽 변두리만 봐도 지구 같은 행성이 수백만 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멀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가까워서 그나마 가본 데가 달이에요. 사실은 만나고 싶지만 너무 먼 거야.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외계 지성체가 지금의 우주 기술로 8만 년 가야 된다. 인류 역사가 문명이 3,0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8만 년이면 이미 멸망입니다.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만나긴 어렵다. 그 삼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게 류추신이라는 작가의 소설을 만든 외계 지성체에 대한 시리즈예요. 지금 시즌 1만 공개가 됐고 시즌 2 제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3권짜리 책이 원작인데 1.5권까지가 시즌 1이에요. 절대 영상화할 수 없는 콘텐츠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근데 드디어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게 제작비가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만든다. 예를 들면 12부작이다. 총 제작비가 뭐 한 200억 이렇게 들면 정말 예산이 많이 드는 드라마. 근데 이 삼체 드라마가 8편인데 제가 알기로 아마 회당 200억, 300억.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드라마입니다. 해가 3개에 있는 외계 문명과의 조우를 다룬. 우리는 해가 하나잖아. 그쵸. 네. 안전하잖아. 해가 3개면은 얘네가 불안해요. 운동 자체가. 해를 구할 수가 없어. 제가 해석해놓은 영상이 안 될 거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 편 한 편 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막힐 때마다 보시면은 야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외계 지성체 관심이 많으시면은 저는 3체를 추천드린다. 좋아요. 근데 우리 현진님 질문이 평행 세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어떤 그냥 나 같은 사람이 하면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어지는 질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사실. 요거는 제가 그럼 정의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평행 우주가 있어요. 다중 우주가 있어요. 저 이거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어.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내가 지켜보는 것이랑 안 지켜보는 것. 아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맞아요. 그게 관측. 그게 진짜 너무 어느 신기한 순간 거예요. 결정된다. 평행 세계는 약간 저희한테는 상상이잖아요. 공상에 가깝죠.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과학적으로 막 뭐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안에 너무 질문이 많은데 이걸 다 풀 수는 없고 왜냐면 양자역학만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 그 박정민 배우님이 비슷한 질문 갖고 오셨었거든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서. 그래서 선체로 죽었어요. 그 다중우주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까 이런 거죠. 너무 낮은데 우리가 존재해. 그러면 복권 같은 경우가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근데 매회 복권 당첨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0인데 나온 이유는 뭐냐? 복권이 그만큼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거의 0이다. 그러면 인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무한대만큼 커지면 결국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무한하게 많은 우주가 있고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 우주를 우리가 택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왜 다중우주가 나왔느냐를 설명하려면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야 돼요. 모든 게 중첩돼 있고 관측하는 순간 결정난다. 그럼 사실상 내가 관측하지 않은 우주도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고 우리는 그 갈래를 따라가는 거지 실제 세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셀 수 없는 갈래가 있고 그중에 한 갈래를 선택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케이크를 먹었어요. 케이크를 안 먹은 우주도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선택을 안 한 것뿐이지 그 우주는 그 우주대로 가고 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온 게 다중우주인데 다중우주와 평행우주의 차이는 다중우주가 더 큰 개념이에요. 왜냐면 다중우주는 내가 다른 우주로 가도 똑같이 현진이야. 똑같이 찬한이야. 근데 직업이 다르거나 예를 들어 한님이 찬님을 다른 우주로 찾으려고 해. 거기에 똑같이 생긴 찬님이 있는데 직업만 다른 거야. 이게 평행우주. 하지만 다중우주로 가면은 아예 더 넓어집니다. 여기서는 인간인데 찬님이 다른 우주에서는 아메바야. 다른 우주에서는 집신벌레야. 그러면은 한님이 찾으러 가도 못 찾아요. 그 정도로 모든 물리법칙까지 다 바뀔 수 있다. 그게 다중우주.
하지만 적어도 물리법칙이나 나를 알아볼 정도로는 유지가 된다는 게 평행우주. 드라마 같은 데는 대부분 평행우주를 써요. 왜냐면 다중우주면은 예를 들어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른 우주로 갔어. 거기 갔더니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메바야. 그럼 영화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컨텐츠는 평행우주를 기반으로 해요. 하지만 다중우주와 평행우주는 차이가 있다. 질문 있어요. 네, 재밌는 질문 같아요. 제가 또 하나의 선택을 해서 어쨌든 지금 이 타임라인이 가고 있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미래에 있는 제가 돌아와서 아, 다른 행동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타임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거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는 단일 우주와 다중 우주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 우주가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돌아와서 케이크를 또 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가져갔다가 숨긴 걸 꺼내놨거나 그럼 이 우주에서는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패러독스가 생겨요. 아 맞아. 근데 다중 우주는 이걸 해결하는 우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케이크를 돌아서 먹잖아요. 나는 과거로 돌아와서 케이크를 먹는데 사실상 이건 과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과거로 돌아와서 케이크를 먹은 또 다른 미래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다중우주에서는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간 미래로 간 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미래로. 그러니까 과거는 없는 거죠. 과거로 돌아간 미래. 그 돌아간 곳은 나의 과거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살다가 미래인 제가 돌아와서 저를 만났어요. 어. 그러면 제가 얘가 온 걸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걸 유지하려면 언젠가 미래에서 나도 똑같이 해야지. 돌아와야 되겠네. 그래야지 패러독스가 없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려면 결국 다중우주여야 된다. 드래곤볼에서 트랭크스가 손오공을 심장병 구하려고 오잖아. 맞아요. 그러면 트랭크스가 사라진 그 우주는 그대로 가요. 그 우주에는 트랭크스 이제 없어요. 하지만 이 우주에서는 어린 트랭크스와 성인 트랭크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두 개인 거죠.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다중우주다. 더 생기는데? 나 지금 약간 질문할 게 막 생겨. 눈빛이 장난이 아니야. 나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할 줄 몰랐어. 시간 얘기했으니까 이제 차원 얘기하고 싶다. 오. 차원. 그치? 앨범 박정민 얘기 꼭 해야겠죠? 배우처럼. 앨범 진짜 안 해도 앨범 얘기 뭐 앨범 나옵니다 저희. 여기 그냥 옆에 띄워주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옆에 맞아요. 스크린 옆에 계속 밑에 몇 나와요. 시에 공개됩니다. 아 근데 이번에 하이라이트 안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무가 있었나? 아 갑자기 현실로 들어온 기분이에요. 원래 이 괴가속이 게스트에게 배워보는 시간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안무를 배워서 저도 이제 약간 챌린지 같은 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정말 못 춥니다 춤을. 괜찮습니다. 하셨습니다. 랩잘 춤잘? 예. 과학이나 잘해. 저는 과자. 그러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안무를 좀 한번 배워보고 챌린지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좋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춤잘. 5, 6, 7, 8 팡. 방. 착착 착착 인 착 인착 따따 따따 손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네, 손을 앞으로 풀이 완전. 이렇게 와서 하나, 둘, 찻.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벌리고 여덟, 닫고 아홉. 벌리고 닫고 벌리고 닫고 이야 하면서 뭐 치면 안 돼. 이야. 근데 이걸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돼. 아, 나 이거 무대에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동력이 연결된 것처럼 손이. 하나, 둘, 하나, 둘. 오! 맞아요. 반대. 그죠. 맞아요. 오케이. 빠르시네. 진짜 빠르시네. 좋아. 닫고 치고 앞으로. 한 번 더 해볼까? 오케이. 하하하하 띠기 파 내가 틀렸어. 파파파파풍 치고 삐기 삐기 아 이게 한계다. 좋습니다. 와 근데 이게 조금 춤 잘 추시는 분들은 여기다 뭔가 되게 좀 그루브를 들 수 있겠다. 스텝이 되게 복잡하고 짧은데 재밌네. 맞아요. 좋습니다. 아, 다시 이제 돌아와서 팀 내 방찬, 한님 그리고 여기 없는 창빈님까지 해가지고 스리라차라는 프로듀싱 유닛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곡을 작사 작곡하셨고 실제로 그리 다른 멤버분들도 수록곡 요거 현진님도 마찬가지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그룹이 잘 없는데 뭐 이때 뭐 작곡이나 작사 좀 따로 공부하신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오기 전에 예술 학교를 다녔었어요. 호주에서. 아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곡을 쓰는. 엘리트 코스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 음악 이론 위주로 이제 배우고 일단 코스만 밟으신. 네네 코스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리얼 월드를 느끼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공부한 것을 실전으로 옮겨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한님은요? 저는 일단 옛날부터 이제
랩을 처음으로 이제 음악을 시작했었으니까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작사는 좀 아, 했었어요.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어떤 맞아요. 라임을 맞춰서 스토리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작사는 예전부터 했었고 그리고 음. 탑라인이나 그런 부분은 회사 들어와서 노래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부터 좀 그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현진님도 이제 참여하신 곡들 있으시죠? 전 데뷔하고 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동료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나요? 아 그럼요. 누가 제일 잘해줘요? 피드백이요. 네. 찬이 형, 이랑 창빈이 형. 아무래도 저희가 예전부터 해온 게 있어서 그런지 아하. 멤버들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도 도와주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무대에서 보여줄 것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 그게 진짜 맞아요. 짜릿해요. 그게 너무 짜릿해요. 더 애정이 가고. 맞아요. 팬들이 따라 불러주잖아요. 그럼 진짜 눈물 나요. 저 그때 되게 짜릿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공연하면서 각자 솔로 무대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현지 무대 끝나는 동시에 이제 소리 질러라 했는데 빡 하길래 뒤에서 듣는 저도 약간 아 너무 짜릿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소름 완전 소름 돋겠는데. 아 진짜 멋있어요. 소름 돋는 이유가 그 우리 뭐 임목은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네, 얘네가 이제 털을 세웁니다. 아 그쵸. 네, 임목은 때문에 털이 소름이 돋는 겁니다. 여러분 임목은 임목은 들어. 임목은 들어. 임목은. 근데 임목은이 내 맘대로 들기 힘들어요. 추워지니까 털을 세워가지고 그쵸. 털이 감싸는 공기를 좀 최대한 많이 늘려가지고 따뜻해지고 싶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동물들이 이제 임목을 세우면서 이제 좀 추울 때 그런 거 역할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네, 이번에 앨범이 합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 이거 한자로 되어 있고요. 이번 앨범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힙합을 보면은 이제 또 힙합이잖아요. 음, 껑충껑충 튀는 것도 이제 영어로도 합이라 하기도 하고.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자로도 우리의 합. 네, 합. 그럼 이번에는 힙합에서의 합으로다가 우리의 합 해서 합. 네. 네. 그럼 다음 앨범은 힙 우리의 엉덩이. 힙이 뮤비 발매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야 어쨌든 이번에 합이 힙이라는 이거 합입니다. 합. 힙은 언제 날지 몰라요. 그러면 약간 힙합 분위기의 곡들이 좀 비중이 높겠네요. 아 맞습니다. 아 그럼 약간 이번에는 정말 힙합에 한번 걸었다. 트랙리스트를 보시면요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운스백이라는 노래가 있고 예. 그것도 되게 힙합 아 장르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노래는 이제 유라는 곡이 있는데요 힙합 레전드 아, 차블로 선배님이 오. 같이 예, 오. 곡을 만들게 되어서 예전에 같은 동네 살았었습니다. 진짜로요?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말은 못 걸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콘서트에서 한 이제 각자 멤버들의 솔로 곡들도 담겨져 있는 8분에 네. 네. 너무 멋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봤지만 우리 스트레이키즈 하면은 아무나 못하는 군무와 퍼포먼스 이걸로 유명합니다. 따라하기도 쉽지 않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데 이번 타이틀곡 Walking on Water 이 무대를 보실 때 정말 퍼포먼스적으로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정말 공들였다. 전 그 네. 후감무 진짜 약간 그 그냥 사운드에 맞춘 동작인데 팡 할 때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써는 거 아닌가 봐요.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이게 별 반짝반짝하는 걸 표현한 거긴 해요. 의미가 다 있구나 이게 담겨 있는 게 이게 생 라이브로 아무 음원 없이 노래 부르다는 게 되게 실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실례로 뭐더라? Make it fall, make it fall, make it go for a splash. 가사 뭐더라? 네, 파트가 아니라서. 내 파트인데. I'm a flow, I'm a flow, underwater. Oh, picky picky. When you're thinking of fishing, that's my flow. Picky picky. I'm a flow, I'm a flow, underwater. 아무것도 없이 세 분이 불렀는데도 되게 풍부한 느낌이 있네. 그리고 약간 지금 뭐 허밍 같은 느낌. 가사를 스포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 안 돼. 사실은 원래 가사 다 알고 있는데. 부르면 안 돼요. 스트레이키즈의 새로운 앨범 합 많이 사랑해 주고요.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옛날에는 과학 그런 영상을 봐도 살짝 지루하기도 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렵긴 근데 여기서 과학이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진님. 저도 약간 그 제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냥 난 상상으로만 했던 제가 진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근데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우와 이게 진짜 실존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좀 많이 과몰입을 하면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하네요. 시간이 너무 진짜. 짧다. 그러니까 우리 찬이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이 새춤의 불꽃 같은 순간이었어요. 와 멋있다. 이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2월 13일에 발매되는 합 스트레이키즈 많이 사랑해 주고요. 네, 이분들 계속해서 뻗어 나가실 겁니다. Yeah.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